안녕하세요. 엄진수입니다. 17강을 강의하고 18강은 오늘 강의의 제목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쵸? 유클리드 원론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엄마의 수학 레시피 강의를 한 동영상 링크를 쭉 걸어 드렸고요. 첨부 파일 5개 PDF 파일을 올려 드렸죠. 엄마의 수학 레시피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여기 5개 파일 드린 거는 이야기 수학이라는 섹터를 빼가지고 뭐 수학의 역사, 수학자들을 소개한 그런 강의였는데, 그런 강의를 뺀 엄마의 수학 레시피는 다 초등학교 수학에 관한 거를 어머니들이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서 위주의 강의입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도 아이들은 뭐 방정식이 뭔지 모르고 그쵸? 기하학이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그걸 알아서 잘 소화하셔서 어머니만의 레시피로 초등학생 자녀를 가르치시라고 제가 이야기 수학으로 꾸민 그런 강의였죠. 그래서 자, 원론을 알기 위해서 자, 이제 18강은 제가 별도의 녹화를 안 했고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 있는 동영상 5개를 올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강의 노트 첨부 파일 5개를 드린 거죠. 그거 꼭 보시고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역사 그쵸? 거기 뭐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생물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유클리드가 그 그리스 장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쵸? 알렉산더 그 수하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이 되죠. 그 중에서 이집트를 먹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운 그리스인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그리스인이고 그의 마지막 후손이 클레오파트라라는 것을 통해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가 소테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첫째 왕의 스승이었다라는 그런 그 왕조의 기록을 통해서 유클리드의 생물 연대를 추적하는 그런 것도 엄술의 4-8 강의에 넣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클리드의 원론은 아시아, 그러니까 명나라 때 중국에 전해지는 것으로는 마테오 리치의 기하 원본, 그쵸? 또 마테오 리치의 스승을 통해서 그 원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한번 재미있게 서술한 것입니다.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키오스 히포크라테스 때문에 유클리드 원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19강 강의를 수학 토크 19강을 들어가는데요.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뭐 father of medicine, 뭐 의학의 아버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의사들이 진짜 닥터가 될 때, 의학 박사 될 때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라는 그러한 그 히포크라테스 때문에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일단 정규 과정에서는 왠지 이렇게 스킵하고 싶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은 그쵸? 고대 그리스 수학자 계보에서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수학자 탈레스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배우고 한 약간 100년 정도 딱 점프해서 중간에 비고 플라톤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업적에서 보면 탈레스는 연역법, 피타고라스는 정수론자, 그 다음 플라톤은 입체기하학으로서 플라톤의 우주론을 설명하는데 그 기하학은 어디 갔어? 라고 할 때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를 알고 넘어가면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보가. 자,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키오스는 그리스 섬 이름이에요. 키오스. 자, 이거는 그리스가 없고 요쪽은 다 터키 해변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이쪽 부분,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그쵸? 밀레투스도 있고, 자, 남쪽의 항구 도시 밀레투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베소, 에페소스도 있고요. 그쵸? 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사모스 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키오스 섬이에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 아테네 계열, 이오니아 계열의 식민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그쵸? 스파르타 계열의 식민지입니다. 자, 그래서 밀레투스는 누가 유명하죠? 탈레스가 밀레투스고 철학이 이제 탄생한 곳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탄생한 곳이 여기 밀레투스죠. 그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이제 키오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5대 다섯 번째로 큰 섬이고요. 커요. 근데 위치는 터키 연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모스 섬도 당연히 그리스가 이쪽에 있을 테니까 터키가 더 가깝지만 사모스도 그리스 영토. 그쵸? 키오스도 그리스 영토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여기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자, 그러면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있죠. 여기는 히포크라테스 코스. 자, 코스도 여기 섬인데, 그 당시에 섬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나 봐요. 근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해 있으니까 스파르타. 그쵸? 도리아인들의 식민지. 그래서 코스는 요 초록색과 좀 다른 성격이겠죠. 아테네식, 여기는 스파르타식. 도리아인이고, 여기는 이오니아인들의 식민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아마 요 로데스 섬이 현재 여기도 그리스 영토인데, 여기가 아마 최남단 쪽에 있는, 최남단보다 남단에 있는 큰 그리스 영토이자 섬입니다. 로데스 섬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또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60년 출생이고, 그쵸?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수학자 히포크라테스 470년, 한 10살 차이에요. 그쵸? 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10살 먼저 태어났네요. 10년 먼저. 자, 그러면 이 히포크라테스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쵸? 탈레스 나오고 피타고라스 나오고 플라톤까지 다 이름 들어볼 만한 수학자들이 나오는데 왠지 기하학이 다 빠져요. 연역법, 정수론, 입체기하. 그럼 기하학자 누구지 할 때 반드시 키오스 히포크라테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엄친수의 주장이고요.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뭐를 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강의에서. 자,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시기 한 5세기, 기원전 5세기이죠. 5세기 인간이죠. 자,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살 5세기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가? 어떤 면적에 대한 것과 다 작도 문제입니다. 뭐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야, 너 얘랑 똑같은 정사각형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걸 작도하는 게 그쵸?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다 직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이 같은 면적을 작도하는 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룬이라 해서 달이죠. 초승달.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해서 이제 활골이라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요 노란색 이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여기 이 직각삼각형과 같은 그쵸? 그러니까 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둥근 한 변이 둥근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선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과 같은 거를 찾는데 심지어 이런 활골과 이 삼각형이 같다는 것까지 작도를 한 거예요. 그쵸? 자, 작도가 중요하죠. 그럼 자, 요거를 간단히 증명하면 증명은 아니고요. 이걸 작도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다면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여기 어떤 반원이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이 여기 반지름이 되겠고요. 요 원에 중심 O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초록색의 반원의 반지름, 중심은 O고 반지름은 여기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R입니다.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 A까지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중심에서 요 B까지 원 위에 한 점까지 연결하는 것도 반지름이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얘가 자꾸 서비스 휠이 뜨네요. 이게 와콤 태블릿의 좀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굵게 볼드체한 것의 면적은 뭐 파이 반지름이죠. 파이 r 제곱으로, 그쵸?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반지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쪽 빗변은 어떻게 될까요? r 제곱이 두 개가 되겠죠. 얘도, 그쵸? 만약에 r 제곱 요쪽 또 여기 요 반지름 마치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되겠죠. 2r 제곱. 그쵸? 근데 우리는 루트를 아니까 저 실제 길이 면적이 아니라 길이는 루트 2r이 되겠죠. 그쵸? 반지름 r에 여기 루트 2r이 된다는 것입니다. 빗변. 자, 그러면 요 여기 요 노란색 활골을 가지고 있는 원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활골이 포함된 반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이거의 지름이 요 직각삼각형 빗변이고요. 루트 2r인 걸 알았으니까 요거 면적을 만약에 구한다면 요 면적 전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지름이 루트 2r이니까 자, 반지름은 자, 이제 펜으로 써볼게요. 반지름 2분의 1 2분의 루트 2r에 반지름 제곱에 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파이 4분의 2 r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파이 2분의 1 r 제곱. 그쵸? 맞죠? 자, 요걸 반지름에 했을 때, 그쵸? 2분의 루트 2r의 반지름의 원의 면적은 파이 2분의 1 r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우개로 좀 지워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 반지름 r을 이용해서, 그쵸? 파이 r 제곱하면은 이렇게 큰 원의 면적을 구한 거죠. 그쵸? 파이 r 제곱. 그쵸? 근데 그리고 또 2분의 파이 r 제곱을 통해서 이쪽 원, 이 원, 요거는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쵸? 요렇게 생긴 어떤 원을 구한 거예요. 그쵸? 다 이해하셨죠? 2분의 1 파이 r 제곱은 요런 원.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은 이 파란색 원. 그쵸? 자, 근데 이 좀 작은 원과 큰 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면, 자, 요쪽 원은, 그쵸? 요쪽 원에서 요거, 공통대 부분, 요 색칠을 해볼게요.
얘를 빼면, 그쵸? 얘를 빼버리면 활골이 나오는 거고요. 자, 또 큰 원의 4분의 1. 자, 이렇게 4분의 1씩 있는 거죠. 이 큰 원의 4분의 1에서 얘를 빼면 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큰 원의 4분의 1은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작은 원은 작은 원은 아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작은 원에 우리 반만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작은 원에 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2분의 1 하면은 자, 4분의 1 파이 r 제곱. 그쵸?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 이 4분의 1 구한 원과 작은 원의 반은 같다죠. 그쵸? 같은 것에서 요쪽 면적을 빼버리면, 그쵸? 이거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 4분의 1 원에서 뺀 거. 그 다음 반 원에서, 노란색 반 원에서 빼면은 요 초승달이 나오고요. 큰 원의 4분의 1에서 여기 색칠한 거를 빼버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각이등변삼각형. 초록색과 파란색은 같다. 자, 이걸 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의 면적을 알 수 있느냐? 어머니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이 초승달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러는데 작도를 통해서 이 초승달은 우리가 충분히 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것을 작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활골 초승달의 구적법. 구적법은 뭐죠? 면적을 구한다. 그래서 면적 쿼드러처 오브 더 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포크라테스가 그린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직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면적이 같냐라는 걸 작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히포크라테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는 활골, 그쵸? 이렇게 활골과, 그쵸? 직각삼각형이 같은 것도 작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활골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똑같은 면적 같은 거를 증명하고 작도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직각사각형과 정사각형 면적 같은 걸 작도할 수 있느냐, 뭐 이걸 있느냐 그런 거를 증명하던 시기에 5세기 인간의 또 안티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을 이렇게 내접하는 어떤 다각형들, 처음 내접하는 건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변을 늘리면 팔각형이 되고요. 팔각형 뭐 12각형이 되고 뭐 16각형이 되고 해서 여기는 폴리곤을 32각형까지 돌렸더니 안 보이죠? 거의 막 원에 비슷하게 접근을 해요. 자, 우리는 이 직선으로 된 것들은 그쵸?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면 삼각형 면적 두 개로 그릴 수 있고요. 또 만약 팔각형이면 이 뒤에 있는 거 팔각형 해볼게요. 여기도 충분히 다 삼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면 두 개, 여기도 둘 이렇게 다 자르면 다 삼각형으로 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쵸? 그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쪼개 나가면 더 작은 삼각형을 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안티폰이라는 사람이 내접하는 다각형으로 그쵸?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화두를 낸 거고요. 또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기하학자니까 우리가 원래 작도를 설명드렸을 때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로만 하는 작도는 원래 유클리트 그쵸? 컨스트럭션이라고 했는데 그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히포크라테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이분은 이런 작도를 통해서 뭘 또 밝혀냈냐면은 이 초승달과 원은 삼각형과 이거 맥각형이죠? 육각형의 면적. 이거 다 있어요. 이 원 안에 육각형이 있고요. 초승달은 요게 초승달이 되겠죠. 자, 삼각형은 여기 HOI 여기가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다 그림이 있는데 HOI라는 삼각형과 자, 초승달은 삼각형이랑 같고 원이랑 육각형이 같은 게 아니라 초승달과 원의 면적, 그 다음에 삼각형과 육각형의 면적 합해서 왼쪽 오른쪽에 같다라는 것도 작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야 어차피 이렇게 활골 직선이 아닌 도형들은 다 이렇게 직선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원에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이제 접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자 때문에 Father of Medicine, 코스의 히포크라테스 때문에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왠지 서로 헷갈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배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히포크라테스를 위한 책도 있어요. 자, 히포크라테스 제목이 뭔가요? 히포크라테스가 들려주는 작도 이야기. 자, 작도하면 유클리드 원론이 생각나는데 자, 그보다 먼저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그러면 작도의 어떤 최초의 뭐 수학자란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큰 타이틀 보면 유클리드보다 100년 앞서 기하학 원리를 집대성한 히포크라테스가 들려주는 작도의 세계. 유클리드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작도. 그러나 아쉬운 거는 그쵸? 이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책은 지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더 후대, 그쵸? 100여 년 후에 유클리드가 원론의 어떤 저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 원안에 여기 오각형을 그려놨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그 기하학, 그쵸? 원론의 또 어떤 유클리드 원론보다 100여 년 앞서 있는 작도의 달인, 그쵸?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정리하고요. Next. 자, 이제 Q&A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 더 후대 인물이죠. 그쵸? 기원전 322년 아리스토텔레스가 기하학에 있어 비범함 손실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대단한 것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업적 기술하시오. 자, 앤서. 유클리드보다 100여 년 전에 기하학 원론 스토이케이아를 저술하였으며 처음으로 공리와 공준, 엑시온과 퍼스툴레이트. 이건 앞에 18강에서 제가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서 올려드렸던 유클리드의 원론을 보시면 북 13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쵸? 엑시엄이 뭐고 특히 공리 이거는 자명한 원리란 뜻이에요. 공리라는 건 엑시엄. 근데 공주는 특히 유클리드 원론에서 사용하는 공리라는 거죠. 자, postulate 공준 다 설명드렸죠. 널리 알려진 어떤 기준이 되는 거겠죠. 한자로 보면 공준. 공리는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 이론, 이렇게 공리니까요. 이런 게 되겠죠. 그 공리와 공준을 만들고 그 토대에 의해서 기하학적 정리, 그죠? theorem이 쭉쭉 정리가 된다는 거. 이론을 정리하다. 그쵸? 이론을 결정하다는 거예요. 결정할 정자고요. 자, 그 다음에 유클리드보다 100년 앞선 기하학 원론을 저술한 것이고요. 활골 구적법 아까 봤죠? 구적 면적 쿼드러츠인데 뭐의 면적? 이렇게 달 활골의 달이죠. 초승달의 면적의 증명이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중요한 업적이 된다는 거. 자, 오늘 간단하게 세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요 활골 구조법, 그쵸? 이 면적을 갖고 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증명도 아니죠. 이 작도한 거를 뭐 반지름 R로 해가지고 이 면적, 노란색과 파란색 면적을 설명하느라 시간은 많이 갔는데 내용은 3페이지고 결론은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를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수학 토크 19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